확률의 뜻과 활용. 이제 경우의 수를 배웠는데 이제 경우의 수를 통해서 확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사위나 동전 같은 것. 그래서 여러 번 던질 수 있죠.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할 수 있고, 그리고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한다. 이제 앞으로 문제에서 시행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 전제는 같은 조건이고 여러 번 반복되는 거고 우연에 의해서 나온다.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률이 그냥 우리가 쓰는데 좀 구분을 할 거예요. 통계적 확률도 있고 뭐 수학적 확률도 있고 또 다른 이제 확률들이 있는데, 실제 같은 시행, 지금 시행이라는 용어 나왔죠. 앞에서 한 거, 시행을 n번 반복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건 A가 일어난 횟수, 그죠? 그러면 그 실제 전체 시행한 횟수 분의 그것이 일어난 횟수 n분의 rn, 그것을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뭐 n번 시행인데 n번 다 일어났으면 뭐 100% 이런 식으로 확률 계산이 되겠죠. 실제 우리가 동전을 500번 던졌습니다. 500번 던졌더니 앞면이 260번 나왔어. 그럼 이제 500분의 260이 통계적 확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0.52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는 이런 거고, 이게 이론적으로 이제 뒤에서 나오는 수학적 확률인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이제 2분의 1이죠. 2분의 1에서 0.5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 뭐 두 번 던졌다가 무조건 한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통계적으로 실제 해봤을 때 확률을 우리는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표에 청소년 상담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상담한 청소년 한 명 선택할 때 그 청소년의 상담한 내용이 학업 및 진로일 확률. 지금 상담한 청소년이 전체 몇 명이죠? 전체 합계가 10, 100, 1000, 397만 5,462명이야. 근데 그중에 한 명 했을 때 학업 및 진로 1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뭐 통계적 확률인데, 학업 및 진로를 상담한 학생이 몇 명이니? 81만 2,280명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통계적 확률이죠. 전체 경우 수분의 어떤 이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통계적, 실제 우리 다 매번 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론적으로 확률을 계산합니다. 이론적으로 확률을 계산하는데, 그리고 실제 그 통계 횟수를 시행을 여러 번 하면 그 이론적 확률에 가까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수학적 확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시행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이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률을 결국 어떤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이제 앞으로 표현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합적으로 표현할 거야.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 관련해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죠. 주사위는 사실 우리가 주사위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거기서 짝수가 나와. 짝수가 나오면, 그럼 주사위가 가지는 모든 그 눈의 개수는 6개죠. 그 중에 짝수니까 6분의 3에서 뭐 2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한번 모두 다 집합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결과를 한번 써봅시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는 1, 2, 3, 4, 5, 6 그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짝수는 2, 4, 6이 되겠죠. 그죠? 2, 4, 6이 되겠어.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확률 계산을 할 건데, 일단은 요거 표본 공간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부터 13까지 자연수인데,
임의로 한 장 뽑을 때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그죠?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뭐가 있겠니? 1부터 13까지니까 5, 10, 15. 15는 없죠. 이 두 가지만 있겠네. 그리고 12의 약수. 12의 약수는 몇이죠? 1, 2, 3, 4, 60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표본 공간과 어떤 사건, 그죠? 사건에 대해서 조금 그걸 집합적으로 표현하는 걸 일단 연습을 했어. 그랬을 때 아까 주사위를 한번 봅시다. 주사위를 보면 총 6개가 있잖아. 6개가 있는데 이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각각의 눈의 수가 나올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기대한다. 그죠? 주사위가 우리가 만약에 조금 정육면체가 아니라 한쪽이 뭐 이렇게 잘라져 있다든지 그러면 각 면이 나올 확률이 달라지죠. 그럼 이제 수학적 확률로 계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각 면이 나올 확률이 같다면 예를 들어서 뭐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똑같이 6분의 1인 거야. 1의 눈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고 이게 기본적인 가정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떤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이제 수치화시키는 거야. 그죠? 그것을 우리는 확률이라고 하고 뭐 PA라고 표현합니다. 뭐 probability, 확률 영어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PA는 가장 중요한 가정은 각 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그죠? 그런 상황일 때 결국은 경우의 수로 확률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이걸 이제 집합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아까 전에 S를 주로 이제 표본 공간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S의 표본 공간에 그러니까 전체 일어나는 경우의 수예요. 원소의 개수가 이게 전체 어떤 경우의 수고 그거 분의 뭐가 돼? NA. NA라는 건 뭐냐면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의 이제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짝수의 눈이 나올 주사위에서 짝수의 눈. 그럼 아까 전체 경우 수는 몇 개였어요? 6개였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2, 4, 6이었잖아. 그것을 집합적으로 표현했을 때 원소의 개수는 3이니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본 공간 S에 각 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그때 A가 일어날 확률은 NS분의 NA다. 그 확률이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어떤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집합에 그렇게 보면 되고요. 한번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보면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이거 봅시다. 그럼 두 개의 동전을 던지면 결국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뭐니? 동전이 있고 동전 1이 있고 동전 2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표본 공간을 찾는 거야. 표본 공간. 그러면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게? 앞. 그 다음에 여기가 앞일 때 뒤. 그 다음에 뒤일 때 앞. 그 다음에 뒤일 때 뒤가 되겠죠.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이 나오는 경우 또는 앞뒤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입니다. 4가지인데 그 중에서 두 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다. 그럼 이거 하나죠.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4분의 1로 잡는데 이것을 이제 집합적으로 해석한다는 뜻이야. 어떤 표본 공간은 앞과 앞이 나오는 경우 요게 이제 하나의 집합의 원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앞과 뒤가 나오는 경우 이게 또 하나의 원소고 뒤와 앞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뒤와 뒤가 나오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표본 공간이에요. 표본 공간 요게 하나가 원소죠. 원소가 4개 있는 거야. 그죠? 원소가 4개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 A 모두 앞면인 그 사건은 앞밖에 없겠죠. 앞. 그래서 얘가 원소가 하나인 어떤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NS분의 NA를 하는 거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원소의 개수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확률의 계산은 어떤 집합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2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5장. 이 상자에서 임의로 3장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다음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모두 당첨 제비일 확률. 지금 12장인데 당첨이 5장. 이게 뭐냐면 당첨을 동그라미로 할게요. 동그라미가 5개 있고 그 다음에 아닌 것이 5, 6, 7개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아? 3장을 동시에 뽑을 때 순서대로 아니야. 동시에 뽑는 거니까 조합이죠. 그죠? 조합이란 말이야. 그러면 당첨 제비일 확률이라는 거는 결국 뭐야? 전체 경우의 수분의 어떤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특정 사건의 경우 수를 전체 경우 수 나눠주면 그것이 확률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전체 경우 수는 몇 개니? 전체 경우 수는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죠. 동시에 뽑는 거니까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12C 3이 되는 거고, 특정 사건인데 뭐여야 돼? 모두 당첨 제비여야 돼. 모두 당첨 제비라는 얘기는 뭐니? 지금 여기서만 뽑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만 뽑아야 되니까 5C3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20분의 10이 나옵니다. 그럼 정답은 22분의 1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 5번 봅시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세울 때 다음을 구하세요. 그러면 남학생 2명을 서로 이웃할 확률. 결국 이 문제도 뭐냐면 남학생 2명, 3명, 여학생 3명 일렬로 세울 때 여기가 이제 전체 경우수야. 그러니까 일단은 남학생 둘, 그러니까 남 1, A, B를 이제 남이라고 보고 C, D, E를 여학생이라고 할게요. 일단 이 5명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일렬로 세운 거야.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몇 팩이니? 5팩이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전체 경우의 수고, 그런 다음에 남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한대. 남학생 2명 이웃하는 거 어떻게 됐죠? 이렇게 하나 묶죠. 이웃해야 되니까 하나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로 보면 이게 결국 몇 팩이 돼? 4팩이 되겠죠. 그런데 뭐 할 수 있어? A와 B는 자리 바꿈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를 곱해준다. 이게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5팩분의 4팩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5분의 2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자는데 이론하고 현실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할 확률에 가까워지면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결국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론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 확률의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7의 눈이 나올 확률 없죠. 확률은 마이너스는 없어. 정말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어떤 확률의 최악의 경우는 0인 거야. 0인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1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 100%죠. 1부터 6까지니까. 그래서 확률이 우리가 이제 무조건 일어나는 그 일은 무조건 일어나. 그럼 확률 100%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때 우리 확률의 최대값은 1이 됩니다. 그렇게 될 거고, 그걸 이제 집합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표본 공간의 공간 안에 임의의 사건 S의 부분 집합이잖아. 그럼 이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즉 NS분의 NA는 NA가 0에서 NS까지 가니까 0에서 1까지 결국 이런 확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어나는 경우는 1, 그죠? 사건 자체가 표본 공간과 똑같은 거야. 그리고 사건 A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 그때는 확률이 0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은 항상 0에서 1 사이이며 표본 공간의 확률은 1 자체가 되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은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문제 보면
여기 이렇게 공이 있는데 임의로 4개를 꺼낸대요. 4개. 그런데 흰색 탁구공이 1개 이상. 그럼 잘 봐. 여기서 4개 뽑잖아, 4개. 근데 4개 다 노란색일 수 있어? 없죠. 4개 뽑으면 무조건 흰색은 1개 이상이야. 얘는 100%죠. 얘는 확률이 1이에요. 1.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주황색 탁구공이 4개 나올 확률. 주황색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 여기서 4개 뽑는데 주황색 탁구공이 4개 절대 못 나와요. 이미 주황색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나올 확률은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률이 1이 되는 상황과 0이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